안녕하세요. 국가 자격증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가득 담은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의식주라고 하죠. 그중에서 식에 해당하는 이 음식은요, 살면서 가장 큰 즐거움을 차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TV를 틀면은 음식을 주제로 한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 있을 만큼 국방 전성 시대를 맞아서 단순히 맛집을 찾아가던 대중들도 이제는 좀 직접 만들어 먹는 그런 행복에 푹 빠져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 인기와 함께 조리 관련 자격증도 날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8월에 휴가를 반납하고 조리 관련 자격증에 도전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마련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요, 한식, 중식, 일식, 그리고 양식에 대한 국가 자격증 취득을 가장 명쾌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알아볼 국가 자격증, 바로 한식 조리사 기능사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자격증 소개하기 이전에 합격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말 주실 전문가분 소개할게요. 오늘은 동국기술교육원의 오미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정적인 평생 직업을 찾아가는 길 국가 자격증. 자, 오늘은 한식 조리 기능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함께 알아볼 텐데요. 한식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우리의 음식이 아닐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분야보다는 좀 응시 분야에 좀 지원자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교수님, 한식 조리 기능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먼저 한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건강과 기호에 충족한 메뉴를 계획하고, 또한 한식 조리법에 따라서 식재료를 구매 검수하고, 또 조리하는 데 있어서는 식품 안전과 위생을 준수해서 조리 도구나 시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조리 기능사가 하는 일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자격증 취득하려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을 취득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가장 초보적인 일을 하게 되겠지만, 주로 한식 전문점이나 한식 뷔페 또는 단체급식, 아니면 어린이집, 뭐 병원, 공공기관 이런 데서 근무하게 됩니다. 실제로 예. 저 지난주에도 또 한식 뷔페 갔다 왔거든요. 예. 너무 맛있더라고요. 자, 솔직히 요리 관련 자격증은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약간 사심 방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 자격증을 좀 취득을 해서 뭔가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진 음식을 차리면서 칭찬도 듣고 싶고, 이렇기 때문에 응시자분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부터는 자격증 취득의 핵심, 자, 합격을 위한 실전 가이드, 시험 과목과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자격증을 잡아라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한식기능 조리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시험 정보와 안내 소개해드립니다. 한식 조리기능사 시험은 필기와 실기 시험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필기 시험은 식품위생 및 관련 법규, 식품학, 조리이론 및 원가 계산, 공중보건 4과목으로 객관식 4지택일형으로 60문항 60분 동안 치러지며, 실기시험은 작업형으로 70분 동안 진행됩니다. 합격 기준은 필기와 실기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자로 결정됩니다. 지금부터는 합격을 위한 구체적인 공략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자, 먼저 시험 시기와 난이도가 궁금한데 어떤가요? 시험 시기는 조리기능사 같은 경우는 상시 검정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주최하는 이제 곳은 한국기술검정원이라고 해서 그 검정원에서 한 달에 2~3차례 필기 시험이 있고요. 필기 시험이 끝나면 이제 실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리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필기도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난이도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뭐 필기 시험이나 저 실기 시험이나 다 출제 난이도는 어느 정도 상중하로 되어 있어서 고르게 평준화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시험 검정원 자체에서 출제를 하고 있고요.
주로 필기와 실기에 구분이 돼서 조금씩 다릅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난이도가 뭐 상준하로 평준화돼 있기 때문에 네네. 누구나 풀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한식 조리 기능사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먼저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 과목이 어떻게 공략하는 것이 좋은지 이제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 위생 및 관련 법규는 어떤 과목이고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식품위생 및 관련 법규는 주로 식품위생 개론이나 또는 감염병, 식품위생 개론이나 식중독 관리, 그다음에 감염병 살균과 소독, 그다음에 식품위생 관련한 내용이나 또는 식품위생 법규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똑같이 조금 암기 위주로, 물론 중요한 사항이 있지만 그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식품학이에요. 식품학은 과연 어떤 과목이고 시험 준비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식품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는 식품 전체에 대해서 그 일반적인 특성과 성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목이고요. 네. 굉장히 폭이 넓죠. 그래서 문제도 15문제이긴 하지만 하여튼 폭넓게 중요한 사항을 꼭 암기하고 숙지해야만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은 조리 이론 및 원가 계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과연 어떤 과목이고 이 부분 좀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한식 조리기능사뿐만이 아니라 조리기능사 자체의 조리 이론과 원가 계산은 주로 조리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이론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죠. 뭐 말하자면 조리 방법에 대한 각자 이론적인 내용이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원가 계산 부분도 있고, 또 조리 외식 경영에 대해서 경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뭐 그런 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다음 과목은 공중보건이에요. 이 과목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주로 공중보건은 이제 환경위생이나 오염 또는 산업안전, 위생이나 안전에 대해서 특히 역학이나 감염병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외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주로 이제 공중보건에는 물론 환경오염이나 산업보건도 있지만 역학이나 전염병 관리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식품 자체에 또 뭐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기생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교수님, 그런데 지금 필기가 되게 간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보니까 과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좀 과목마다 요목조목 좀 중요하게 좀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는 만한 그런 공부 방법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식품위생 관련 법규 중에 해년마다 조금씩 변화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숙지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식품학 같은 경우는 식품 전체에 대해서 일반적인 특성이나 성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 주로 식품을 뭐 탄수화물 식품, 단백질 식품, 뭐 또 채소 식품, 비타민 식품 이런 식으로 영양소별로 분류를 해서 거기에 맞게 꼭 포인트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하는 부분이라 그런 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네. 조리 이론 및 원가 계산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조리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이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조리 실기를 할 때 있어서 뭐 양념은 어떻게 넣는다든가 또는 고명은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알아둬야 되고요. 조리 기능사이긴 하지만 메뉴를 계획한다라는 의미는 그 조리 그 과제 자체에 대해서 원가도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아야 가게도 운영할 수 있고 또 그런데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 계산, 외식 경영 원리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본 소양을 보는 것 같아요. 네, 필기 시험을 맞습니다. 보는 것도 네.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론적으로 막 암기하고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이해를 하면서 실제 네, 생활에 좀 맞습니다. 적용을 하면 그렇죠.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필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는 그 조리 관련 자격증의 경우에 실기 시험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식 조리 작업형으로 한 70분 정도 치러진다고 하거든요. 이 실기 시험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많은 연습과 노력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네. 실기 시험 노하우를 저희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봤거든요.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요리는요, 글로 배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직접 부딪혀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해봐야 좀 실력이 는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네. 이곳은 어떤 곳인지 먼저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곳이고요. 일자리가 없는 서울 시민에게 그 직업 훈련 기술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그다음에 그 자격 취득을 하게 하고 취업을 할 수 있게 취업 알선까지 해주는 교육기관입니다. 그야말로 서울 시민들의 취업의 가이드가 되어주는 곳이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 온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아무래도 그 조리 기능사 실기 준비하는데 좀 합격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네, 기능사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실기 합격률은 네. 35% 정도 됩니다. 합격률이 한 35% 평균 네. 그 정도라고 네. 하니까 그만큼 시험이 까다롭다는 얘기 같습니다. 왜 어떻길래 까다로운지 제가 또 직접 나온 이유는 네. 좀 실질적으로 실기할 때 어떤 점들을 좀 가장 수험생들이 네. 어려워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네네. 요리를 어떻게 하면 좀 합격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지 그런 노하우도 좀 전수를 받고 싶거든요, 교수님. 시험장에 가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고 도마가 돼 있고 자기 그대로 칼이랑 지금 시험장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네.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조리할 그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저희가 계량 컵, 계량 스푼, 네. 그다음에 이제 자기 칼이죠. 네. 그런데 여기다가 음식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여기다 음식을요? 어떻게 예, 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계량하는 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계량한다든지, 뭐 기름을 계량한다든지, 또는 밀가루를 한다든지 이런 그 재료를 계량하는 그릇인데 네. 여기다가 계란을 풀고 막 이런 그렇죠. 걸 한다. 예, 예. 그거는 절대로 이제 하지 말아야 하는 사항이죠. 이건 마이너스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럴 그렇죠. 경우에는 네. 이제 그러니까 위생 부분을 신경을 쓰려면 여기다가 음식을 하는 경우는 하지 말아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무조건 계량할 때만 쓰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음식을 하면서 우리가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엄마들이 음식을 하면서 설거지거리가 나오죠. 예. 그러면 설거지를 하면서 이제 치우면서 또 하는 경우 음식을 많죠.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예. 이게 시험이고 시간 안에 빨리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다 보니까 네. 설거지 걸 싸놔요. 아, 그러면 안 싸놓고 돼요? 다 이제 하는데 네. 너무 지저분한 거죠. 아, 음식을 할 때는. 아이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네. 때는 좀 치워가면서 하는 맛이 있어야지. 네. 그렇게 싸놓고 하면 너무 지저분하게 음식을 하는 듯한 위생적이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치워가면서 한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숙련이 돼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실수가 나올 수 있죠. 그럼 네. 본격적으로 지금 요리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 네. 먼저 첫 번째 요리 어떤 요리인가요? 지지는 떡의 하나인 화전이라는 과제입니다. 네. 보기에는 간단하고 네. 또 그렇게 보이는데 하는 건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화전을 한번 해볼 거고요. 네. 재료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찹쌀가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쑥갓. 이제 쑥갓은 그냥 놔두면 시들해지기 때문에 네. 그냥 주지만 바로 시험장에 시작을 하면 이렇게 물에 아. 담가 놓게 네. 이렇게 해야 이제 채소니까 금방 살아납니다. 싱싱하게. 아, 이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어요. 쑥갓을 그렇습니다. 그냥 주시지만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네네. 잠깐 놔두면 바로 숨이 시작- 산다고 해요. 네네네. 그 다음에 대추를 이렇게 딱 하나 줍니다. 그래서 보면 이 과제도 지금 오늘은 이게 1인분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보통 한 컵 주세요. 한 컵. 그러니까 이걸 한 컵을 딱 달아서 딱 딱 담아주는 적정량만 거죠. 주기 때문에 네. 실수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음식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이제 얘를 장식하는 용으로 사용할 거란 말이죠. 대추를. 네. 그러면 대추는 딱 이제 미지근한 물에 씻어서 약간 물기 말라 있으니까 씻어 놓고 돌려깎기를 해야 합니다. 오. 그래서 이렇게 대추를 돌려깎기를 해야죠.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딱 한 개 준다니까. 이런 정도는 합니다. 시험 네. 보러 오는 학생들은. 네. 그래서 이렇게 돌려깎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돌돌돌. 이렇게 돌돌 말아서 이렇게 이제 썰어서 준비를 해야죠. 화전에 꽃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하나인데도 이렇게 많이 나오죠. 대추 하나로 보통 이 요구사항이 5개를 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5개 꽃 봉오리가 되는 거죠. 오. 그리고 쑥갓은 꽃잎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 장식을 이쁘겠다. 하는 거죠.
이제 재료 양이 주어진 대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다 하지 마시고 조금 남겨야죠. 여유 왜냐하면 있게. 질어질 걸 대비해서. 어.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을 이제 미지근한 물에 익반죽을 해야 합니다. 네. 익반죽을 해야 반죽도 잘 되고 더 그 찹쌀이 잘 익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물을 확 부어버리면 네. 실수하는 거죠. 예, 이렇게 반죽이 되면 네. 랩에다 싸거나 네. 아니면 젖은 행주에 싸서 서로 숙성을 시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네. 5개 정도를 이렇게 띄어서 이제 모양을 만들어서 지지는 거죠. 아. 이 화전이 나오면 먼저 물을 끓이고 그 다음에 반죽을 하기 전에 그리고 나서는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시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 번 연습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이게 과제가 하는 순서가 딱 네. 나와야 되니까 네. 이게 시험용으로 5개를 하는데 많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량 스푼으로 3개, 3큰술. 네. 그리고 불에 올려놨을 때는 설탕이 높게 이렇게 좀 저어줘도 돼요. 아. 이렇게. 네.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불에 올려놓기 전에 이렇게 설탕이 녹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어줘도 되는데 네. 불에 올려놓고 나서는 저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 불에 올려놓고 나면 안 된다. 그럼 불에 올려놓고 나서는 저으면 굳어진단 말이에요. 아, 다시 바로 딱 설탕화가 굳어져. 된다라는 어.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어. 이제 이걸 하면서 딴 거를 하다 보면 까먹고 잊어버린다라는 있잖아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농도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네. 하면서 가끔씩. 불을 또 어느 정도에 하느냐에 따라서 얘를 뭐 몇 분간 끓이세요. 이거는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네. 자, 이 정도만 해도 벌써 네. 보기에는 지금 물 같지만 네. 좀 있으면 굳어요. 그렇죠. 식으면 조금 이렇게 이제 떵떵해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 식혀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네. 나서 이제 어느덧 완성이 됐어요, 예, 지금. 지지는 거죠. 네. 뜯어놓은 걸 이렇게 하고요. 꽃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걸 이렇게. 예쁘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는 불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바로 익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뒤집어서 색이 나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의미는 이제 딱 달라붙게 하기 위해서. 얘가 달라붙게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하면 벌써 익었죠? 그럼 얘가 익은 거예요. 아. 익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를 그 아까 만든 시럽으로 네. 이렇게 뜨거울 때 이렇게 위에다 부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약간 코팅 효과도 있겠네요. 집청을 한다는 의미가 이렇게 이제 와, 해서 너무 예뻐요. 요거는 제가 모양을 좀 그냥 보느라고 네. 조금 더 많이 네. 한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5개만 만들면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요렇게 모양은 자기가 만들기 나름이에요. 아. 이렇게 해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요렇게 해도 되고요. 요런 거는 아주 디테일한 거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네. 요런 정도만 해도 뭐 충분히 훌륭하다라고 할 수 있죠. 저 그래서- 오늘 배운 거를 네. 집에 가서 손님 접대할 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칭찬받을 것 그렇죠.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화전이 완성이 됐는데 사실 그 감독관님들이 그냥 딱 보기 예쁘다고 해서 맛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직접 또 그렇죠. 시식을 해보셔야 네. 될 것 같은데 네. 어때요? 당연히 맛을 보죠. 그래서 이 조리 과정이 한 가지 과제당 조리 과정이 30점이에요. 네. 그럼 나머지 15점은 그러니까 한 가지 과제당 위생 포함해서 50점이거든요. 위생 점수가 5점. 나머지가 45점인데 45점 중에 30점이 조리 과정. 네. 나머지 15점은 맛, 아, 색, 예. 담기 또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것에 이제 15점이 안배가 돼 있어요. 네. 당연히 맛을 보죠. 아. 맛을 봐서 일단 화전 같은 경우는 네. 익었나 잘 안 익었나. 익었나 이거를 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모양도 보고 간이 맞나. 그다음에 화전 같은 경우는 지지는 정도니까 지지는 정도가 적당한가, 시럽의 농도가 적당한가, 네. 맛이 적정한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제가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 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주셨으니까 또 맛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감독관의 입장에서 한번 예, 한번 뭐 드셔보시죠. 네.
너무 맛있어요. 약간 인절미 맛 나는데요? 예, 맞습니다. 똑같이 찹쌀가루로 만들었으니까 네. 떡의 종류가 조금 다른 거죠. 지지는 떡에 속하는 아니, 근데 거죠.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네, 합격. 알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유의할 점은 뭐냐면 이제 조리기능사는 이 화구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불을 하나만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중간에 뭐 기권하고 나갔다든가 시험 수검자가 없어서 불이 두 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급해서 이쪽 것도 썼어요. 그러니까 화구를 하나만 써야 되는데 두 개를 썼거나, 그러니까 꼭 화구를 하나만 써야 될 경우 써야 되는 것인데 그랬을 때도 실격.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화전 만들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음식을 만들 때 적용된다는 다 거잖아요. 적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기능사뿐만이 아니라 산업기사, 기능장 다 모든 자격, 이 조리와 관련되는 자격증에는 그런 기준이 있어서 채점을 하는 겁니다. 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자, 그럼 다음 음식은 어떤 건가요? 자, 이게 칠짤번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싸가지고 먹는 네네네, 거죠. 맞습니다. 네, 제가 자꾸 먹는 거에만 관심 보이거든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합격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왔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칠철판을 만들 때 좀 더 센스 있게 합격에 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 네. 좀 팁을 전수해 주세요. 네, 이거 딱 보시면 지금 보면 이 6가지의 채소나 고기가 다 채입니다. 네. 0.2, 0.25cm라고 이제 요구사항에 돼 있어요. 어머,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말 네. 그대로 0.2cm라고 하면 네. 처음에 오는 학생들은 자부터 이렇게 들이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0.2cm인가 요걸 재보고 막 이러는 학생들이 있는데 네. 그건 정말 이제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수가 하는 일이고요. 아, 이게 정말 제대로 한다 그러면 딱 보면 느낌으로 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언제 한국 맞아요. 음식이 언제 이거 잘 재고 있어. 이거 솔직히 이거 센치 안 맞는다고 틀리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네. 그러니까 5cm로 대충 맞춰서 이건 이제 자기가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요 정도가 1cm, 2cm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오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려깎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돌려깎기를 해서 얘를 채 썰어야 되는 거예요. 이 껍질을요? 예, 그렇죠. 그래야 이렇게 색깔이 더 파랗게 예쁘게 나오고 요 두께가 0.2cm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껍질만 얇게 하는 게 네. 아니라 같이 속에 꼭 네네네. 같이 해서 이렇게. 0.2cm. 이것도 0.2cm. 그렇죠. 다 그러니까는 0.2cm. 이거를 이제 집에서 엄마들 하듯이 막 이렇게 썰면 센치가 네. 고르지 않기 때문에 침착하게. 이렇게, 예, 침착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모든 채소들을 이렇게 썰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지금 6개잖아요. 그렇죠. 6개를 다 이런 식으로 0.2cm 요렇게, 맞춰서. 이렇게 해서 오이 같은 경우는 소금에 살짝 절여야 되는 거죠. 진짜 교수님은 사실 워낙에 오랫동안 숙련된 분이시기 때문에 뚝딱뚝딱 하지만 좀 수험자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이제 저는 사실 요리 전무한 사람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어려운지를. 네, 자,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런데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이걸 약간 이렇게 예, 예. 반을 한번, 살짝 가른 예, 다음에 제가 한 걸 보셨으니까. 0.2cm 정도를 네. 그래서 돌려 깎는 사과 깎듯이 어우. 조심하셔야 이렇게 됩니다. 된다니까요, 칼이 잘 여러분. 들어요. 네, 이미 실격 아니에요, 지금? 아니 뭐 그 정도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예, 예. 근데 교수님, 이게 지금 이렇게 도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기서 다 주는 거예요? 시험 칠 때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칼은 자기가 쓰던 칼을 사용해야 가장 적절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숙련도 네. 있게. 그래서 도마나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준비가 되지만 네. 이런 칼이나 그런 것들은 본인이 가져와야 됩니다. 역할 진짜 잘 되네. 하다가 네. 좀 이렇게 당황하거나 이래가지고 좀. 당연합니다. 네, 손을 만약에 예를 들어 네. 비거나 이러면 또 감점이 따로 있나요? 뭐 일단 숙련도 상으로 네. 크게 뭐 실격이다 이런 건 없어요. 없는데 위생 점수는 좀 깎습니다. 위생 쪽에서 감점이 왜냐하면 될 수 있구나.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음식에 피가 들어가면 안 먹을 되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이제 보면 손을 비고서도 네. 이렇게 꼭 티 안 쥐고 내요? 이제 감점 안 되려고.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티를 여러분. 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네. 이 시험을 운영하는 측에서도 그냥 눈 감아줘요. 아니요 얘기를 이제 하라고 네. 손을 네. 들어서 왜냐면
정말 심하게 이상해요. 이제 저희가 다니면서 시험 감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바로 보죠. 아. 그러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자진 신고하세요. 바로 가서 네. 그냥 얼른 지혈시켜주고 약 발라주고 그다음에 이제 반창고 발라주고 그러고 나서 실습을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고무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고무 손가락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끼고 이제 실습을 하게 하는 거죠. 네.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숙련도나 위생 이런 것에서 많은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주의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비었을 때는 네. 반드시 손을 들어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0.2mm 느낌으로 한번 썰어봤는데 네. 몇 뭐, 미리 정도? 보시기에 어떻게 0.2mm 같아 보이시나요? 저 자신이 없네요. 네, 처음 네. 하시는 분 치고는 네. 그래도 고르게 네. 많이 잘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 아마 조리를 네. 배우시고 네. 요령 있게 하시면 잘 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이 정도면 처음 하시는 분이 이 정도면 훌륭한 겁니다. 아, 진짜요? 그리고 이 정도도 물론 이제 시험장에서 부끄러운데 되게 시험장에서 이렇게 네. 하면 뭐 이건 안 되는 나가 거지만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진 않습니다. 절대로 시험장에서 네. 그런 건 수는 없고요. 네. 부끄럽네요. 네.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네.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 배우면 네. 그리고 손 이렇게 잘 못하시는 분들도요. 네. 한두 달 하시면 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저도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도전해볼까 싶네요. 뭐, 갑자기. 뭐 해보시면 좋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오늘 실습 중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그냥 랜덤으로 저희가 해가지고요. 오늘 칠절판이랑 화전 이 두 가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 보기에도 참 먹음직스러운데.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조리 기능사 시험 칠 때 그 실기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 수험생들이 좀 많이 잊을 만한 그런 부분들 저희가 꼭꼭 짚어가면서 여러분께 노하우를 전해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직접 현장으로 가서 실기시험에 대한 부분과 또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합격에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은 한식 조리 기능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직업 환경이 좀 어떤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직업 환경은 어떻게 되나요? 예, 직업 환경은 말씀드린 대로 외식 산업이 많이 발달하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환경이나 또는 그 위생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면이나 또는 조리 도구면이나 또는 말하자면 월급 부분까지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고 점점 더 개선되어지고 있다고 저희 전문가 입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도 그렇게 보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좋은 정보 전해주신 오미영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TV를 보면서 참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서 제가 적어뒀었거든요. 요리는 화려함보다 사람이 남는다라는 말이었어요. 아무래도 어떠한 진수성찬보다는 소박한 밥상이라도 나를 생각하면서 또 먹는 상대를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차려준 그 마음이 그 음식의 진가를 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 화려한 스킬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기보다 제대로 된 정성스러운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큰 그런 분들이 아마 조리 관련 자격증 취득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직업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이 큰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한식조리 기능사 자부심을 가지고 도전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평생 직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